반기문 전 총장은요, 2017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중도 포기를 했었죠. 한독수 대행과 비교 대상으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 반기문 사례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고 또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저희가 한독수는 반기문과 다르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바로 자, 국민의힘과의 원팀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당시 연대할 정당으로 꼽혔던 자유한국당과 선을 그으면서 지지층이 이탈을 했고 중도 포기를 했지만 한독수 대행을 향해서는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언급 직접 보셨습니다만 단일화에 긍정적인 일단 긍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과는 그 당과 상황이 다르다 이런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취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의힘과 원팀이란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왜냐하면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을 때 이제 그 파면당한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말은 즉슨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면당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도덕적 그 정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 좋다는 점이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은 독단적으로 혼자의 그 지지율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그만큼 좀 특출난 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다른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민의힘과 원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는 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국민들이 느낄 때도 한독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 소속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1+1은 2가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갈라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그 이미지가 너무 국민의힘과 원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기문 총장과 다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과 다르기 때문에 더 나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르다는 이유를 하나 세 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8년 전에 상황이 있을 때는 그때 5명의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를 최종 득표율을 따졌을 때 한 52가 나왔고요. 문재인 후보하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더했을 때 한 47, 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반기문 후보는 그때 자유한국당과 선을 그으면서 그때 바른미래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바른정당인지 바른미래인지 헷갈리는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옹립해서 데려오려고 했죠. 보수와 중도가 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갖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국민의힘 후보 몇 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뭔가 서명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저는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이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각자 그 위치에서 충실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또 호남 출신이라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까? 한덕수 권한대행일까? 또 하나는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했을 때 실제로 외국에 수출하는, 특히나 미국에 수출했을 때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경력과 실력을 담보한 사람이 누굴까?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계속 기본소득 분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시대정신이란 통합과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관통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대정신 얘기도 해주셨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란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뽑은 것은 그 정치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반기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아이템을 올려봤는데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렇게 다른 후보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이제 보수층들의 그 표심에 상당히 이제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후보들도 이제 입장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정사실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5월 3일 날
일단 객관적으로 따지면 5월 3일 날 후보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예. 5월 11일 날이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인데 불과 8일, 7일이거든요. 예. 이 동안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론조사 해가지고 얼른 발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이 검증이 하면 그동안 쭉 되어 왔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단일화라고 말은 합니다만 한독수를 사실상 추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국민의힘 후보들. 그럼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각축을 벌여왔는데 예. 이제 와서 계속 한독수 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도 뭐 김경희 대변인 말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당에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저 그걸 뭐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니고 한독수 후보 쪽에 너무 많이 기울여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가도 국민의힘 보수 사이드인데 예.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의 자강론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아요.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라는. 시간적 관계가 있다. 너무 짧고 그러니까 뭐 이게 중도 하차 할 시간도 없어요. 만약 5월 3일 날에서 단일화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5월 11일 날 등록하면 중도 하차할 수 없어. 아무 후보가 없으니까. 예. 국민의 후보가 따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한독수 대행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량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도 하셨고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 윤석열 정부가 자꾸만 겹쳐요. 이미지가. 그리고 단순히 탄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탄핵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지금 한독수 대행에게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이분은 그 국민에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민주화 이후에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역대 정권이 없었어요. 같은 기간 쭉 비교해 볼 때. 예. 그런데 그때 유일한 총리가 한독수 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으면 내란 이런 세력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 대단히 취약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윤 대통령과 좀 차별화되는 후보가 낫지 않느냐. 예. 그래야지 방어할 게 있는데 워낙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련이어서 낫지 않을까. 뭐 당일을 떠나서 명분을 떠나서 그런 제가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쭉 하던 얘기를 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개인적 의견들이었습니다만, 자, 만약에 그러면 한독수는 그런 반기문과 다르다. 이 두 번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장서 키운 맷집. 그러니까 한독수 총리, 한독수 권한대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회 현장에서 민주당과 맞서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독수 대행과 다른 모습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인식한다고 경제가 하시는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그거 원하시는 거 굉장히 아니시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아니 거 제가 아니시죠?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뭐 행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관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런 정치적인 성향이 없지만 저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맷집을 키운 건 아니냐, 뭐 이런 정치인으로서 이미 맷집을 키운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은 예. 정부 관료들은 항상 그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을 막 몰아치는데 그렇습니다. 수세적인 예. 입장이고 한독수 대행도 처음 국무총리 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네. 그 다음부터 본인이 저렇게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시점에 한독수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나오는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만큼 한독수 대행이 저렇게 그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싸웠는데 저게 맞서 싸운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내가 어떤 이미지를 뭐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한독수 대행이 그 윤석열 정부가 3년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부터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어떤 발목 잡기가 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저번에 헌재 변론에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국무회의가 잘못됐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3년 동안 국정 운영을 같이 했는데 예.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업령 선포 이유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겉으로 볼 때 저렇게 아주 그 어떤 투지 넘치는 저런 것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정면에서 보면은 반기문 그동안 국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반기문 전 총장과 다른 것이고 예.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전에 국힘하고 원팀 이게 다르다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 두 분이서 하시는 것도 맞아요. 국힘과 원팀은 이미지 때문에 불리하다고 하지만은 이미지 쪽으로는 불리하지만 실리가 있습니다. 국힘과 원팀을 하면은
국민의 힘이 가지고는 조직과 자금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반기문 전 총장이 처음에 실패한 이유 중에도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어때 처음에 자유한국당과 따로 그 거리를 두고 가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의힘의 조직과 자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이점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불리한 이미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금과 조직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이미지로는 좀 불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놓쳤던 점 그렇지만 한덕수 대행은 넘을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정치 원로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한 대행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반기문 총장은 맷집이 없었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에서 그 한가운데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그 야당의 횡포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 이런.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예.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 한덕수 대행은요 2년 전에 그 잼버리 사태 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저런 장면도 있었고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해서 전 대표께서도 맷집을 키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직접 뭐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요, 저 요새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지난번 조선일보 칼럼에도 저런 글을 쓰신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도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내각제 개헌, 그 임기 단축 개헌,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손학규 전 대표가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 이걸 많이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끔 말씀 나눠볼 기회가 있는데 네. 정말로 개헌이 돼야 된다는 게 강력한 소신자거든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됐어요. 이 탄핵 국면에서. 그 다른 후보들도 이제 개헌 얘기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지금 저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발표해라. 내각제 개헌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임기 단축을 공약해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중도 보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니까. 예. 그게 빠져 있어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한 손학규 전 대표는. 과연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동의할 수 있겠냐 문제는 별개 문제인 것이죠. 예. 중요한 건 내각제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을 한덕수 대행이 공약하면 그때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거 한덕수 반기문과 다르다. 세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에게는요 대선 출마에 명분이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명분은요 과도기 정부 수장으로 개헌을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대망론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하겠다.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이게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김규영 대변인께 말씀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빅텐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빅텐트를 치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요. 천막을 치고 나서 줄이 튼튼해야 됩니다. 네. 단단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게 저는 개헌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는 개헌 얘기 해줄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와 진배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한 사람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다 누린다 5년 이런 호언 세력과 국민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개헌 세력, 개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임기 단축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럼 3년입니다. 3년을 통해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명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왜소화됐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손치면 네. 친명 쪽에 더 권한이 세지지 네. 비명 쪽의 공간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비명 쪽에서 안에 당내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선 분들 입장에서는 예.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못 풀었던 문제를 네. 풀 수 있는 거죠. 권력이 분점되면서. 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내가 개헌을 한다고 제가 볼 땐 수세에 몰리면 개헌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이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3년만 하겠다고 하면 이분은 과도기 정도로 3년을 하고 2028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겠구나.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헌을 통해서 빅텐츠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